벨라트릭스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시사입니다. 나시사는 루시우스와 결혼한 뒤 말포이라는 성을 얻게 되었죠.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는 벨라트릭스와 친자매이지만 이들 서로는 그 누구보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블랙 가문의 특성과 성향을 제대로 이어받은 벨라트릭스는 순수혈통에 정말 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벨라트릭스와는 달리 안드로메다는 순수혈통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드로메다는 머글태생 마법사인 에드워드 통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가문, 그것도 자신의 친자매가 머글태생과 결혼하자 벨라트릭스는 그 누구보다 분노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안드로메다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드로메다는 벨라트릭스에 의해 블랙 가문에서 추방당했는데, 안드로메다가 추방당하자 그녀와 사이가 좋았던 사촌인 시리우스 블랙은 그 누구보다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리우스 블랙도 나중에 가문에서 추방당하죠. 자신의 가문에서 추방당했지만 안드로메다는 에드워드 통스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딸의 이름을 님파도라로 지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변신술에 적합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님파도라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기도 했는데, 이를 본 안드로메다는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1984년 님파도라는 호그와트에 입학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님파도라는 후플푸프에 배정받게 되었으나 그녀의 학창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님파도라가 블랙 가문에서 배척당한 안드로메다의 딸이어서 블랙 가문과 순수혈통 우월주의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따돌림과 괴롭힘 때문인지, 혹은 혈통에 집착하지 않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님파도라는 머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머글 연구를 선택 과목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졸업 연도인 7학년이 되었을 때 님파도라는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마법부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님파도라는 매드아이 무디의 오러 사무실에 배정받게 되었고, 무디의 지휘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맡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님파도라는 호그와트를 졸업합니다. 님파도라가 호그와트를 졸업한 연도인 1991년은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연도이기도 하죠. 호그와트를 졸업한 뒤에도 님파도라는 매드아이 무디의 지도 아래 공식 오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거기에 어둠의 마법사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둠의 마법 방어술은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적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잠입에 필요한 변신 능력이나 마법력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러에 지원한 지원자들은 모두 다 3년 동안 기초 훈련을 받게 되고, 이후 치러지는 시험에 통과해야 오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 역시 굉장히 고난도의 시험이며 이를 통과하는 마법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파도라는 매드아이의 훌륭한 교육과 천성적으로 타고난 변신술 능력 덕분에 기초 훈련 기간이 끝나자마자 시험에 통과하여 오러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이 시험에서 님파도라는 변신에 관련된 부분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전부 다 고득점을 받을 정도로 변신술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1살에 공식적으로 오러가 되었고, 영국 마법부 역사상 최연소로 오러가 된 마법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1995년 볼드모트가 귀환합니다. 볼드모트가 귀환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마법부 그리고 오러국에서는 이 소문을 거짓이라고 치부했고 무시했습니다. 마법부 총리부터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으로 소문은 거짓이다 라고 차단했기 때문에 마법부 일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님파도라는 달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문이 거짓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 소문이 진짜라고 확신한 몇 안 되는 오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님파도라는 소문이 들린 그 즉시 불사조 기사단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님파도라는 킹슬리 샤클볼트와 함께 불사조 기사단원으로서 마법부 내부에서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고, 불사조 기사단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사단의 특성상 구성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신술의 귀재인 님파도라가 가져다주는 정보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님파도라는 불사조 기사단의 임무를 정말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정보에 관련된 임무 외에도
해리포터를 호위하는 임무나 다른 아이들을 안전하게 호그와트에 데려다주는 임무 등 그녀의 특기인 변신술을 잘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미스터리 부서에서 전투가 발생했을 때도 톰슨은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죽음을 먹는 자들 중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마법사이자 자신의 이모인 벨라트릭스가 있었습니다. ним파도라가 최연소로 오러가 된 엘리트 마법사이기는 했으나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갖춘 벨라트릭스에게 ним파도라는 초짜 마법사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벨라트릭스에게 패배하여 큰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ним파도라는 세인트 문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상처가 완치되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벨라트릭스의 마법은 ним파도라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벨라트릭스의 마음속에는 안드로메다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분노가 꺼지기도 전에 조카라고 나타난 아이가 자신의 정반대편에 있는 불사조 기사단에 속해 있으니 벨라트릭스 입장에서는 더욱더 증오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조카가 먹을 태생 혼혈이기까지 했으니 더욱 화가 치밀었겠죠. 그런 사람의 공격 마법을 고스란히 받아낸 ним파도라는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수준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기사단에 복귀했지만 ним파도라는 항상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스스로 변신 능력을 제어하지 못해 겉모습이 이리저리 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ним파도라가 가족에게 공격당한 것과 자신이 그걸 막지 못해서 결국 시리우스가 사망한 것 때문에 우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리우스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ним파도라가 우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ним파도라가 기사단에 들어온 이후 그녀와 리무스 루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우정은 점점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ним파도라는 둘이 함께 임무에 나갔을 때 자신이 먼저 리무스 루핀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리무스 루핀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차가운 거절이었고 그녀의 고백 이후 리무스 루핀은 일부러 위험한 임무와 장거리 임무를 도맡아 하며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리무스 루핀 역시 ним파도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ним파도라는 1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거절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늑대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무스의 속내를 알 수 없었던 ним파도라는 리무스와 점점 멀어지자 더욱 우울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리무스를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심경을 대변하는 마법인 페트로누스의 형태마저 늑대로 변하기까지 했죠. ним파도라의 페트로누스가 늑대 영상을 띠자 해리포터는 ним파도라가 혹시 시리우스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시리우스의 애니마우스가 늑대와 비슷한 큰 개이기 때문에 해리포터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ним파도라 통스와 리무스 루피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이 둘은 여전히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리무스 루피는 계속해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 위즐리가 임무 중에 늑대인간인 펜리르에게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늑대인간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늑대인간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나 빌 위즐리의 연인인 플루에르 델라쿠르는 나는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그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단단한 사랑을 증명했는데 ним파도라는 그걸 보고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 ним파도라는 리무스 루핀에게 수백만 번도 말했지만 나도 당신이 늑대인간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리무스 루핀에게 고백합니다. 이에 리무스 루피는 크게 당황했으나 그도 여전히 ним파도라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고 결국 이들은 드디어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후 1997년 ним파도라와 리무스는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 소식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조카가 먹을 태생 혼혈이라서 가문에 대한 당당함과 자존심이 깎여나갈 대로 깎여나가 있는 벨라트릭스였는데 자신의 조카가 순수혈통 마법사들이 너무나도 혐오하고 있는 늑대인간과 결혼까지 하자 벨라트릭스는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듯이 흘러넘쳤습니다. 거기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걸로 자신을 조롱하기까지 하자 벨라트릭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조카 ним파도라 통스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라는 정말 살벌한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이모의 결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ним파도라는 리무스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고 이 둘 사이에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실 ним파도라가 임신했을 때 리무스는 결혼한 것을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늑대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 역시 늑대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리무스 루핀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늑대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거의 없어서 자신의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무스 루핀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인데도 해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겠다고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본 해리포터는 임신한 아내를 혼자 내버려두고 도피하듯이 도망치는 건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며 리무스 루핀을 비난하기도 했는데 리무스는 그런 해리에게 크게 분노하여 그를 밀쳐내고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리무스는 크게 반성하며 ним파도라에게 돌아갔고 얼마 후 리무스는 자신의 아들 테디 루핀이 탄생했다며 해리포터에게 아들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해리포터는 크게 기뻐했고 대부가 되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 테디 루핀은 어머니 ним파도라 통스의 변신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다행히도 늑대인간의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호그와트 전투가 발생합니다. 이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리무스 루핀과 ним파도라 통스는 모두 전사합니다. 리무스 루핀은 죽음을 먹는 자들 중 한 명인 안토닌 돌로오브에게 당해 사망했는데 이 당시 리무스 루핀은 임신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의 보호 마법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로 전투에 참여해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ним파도라 통스는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나 있는 이모 벨라트릭스에게 살해당합니다. 안 그래도 벨라트릭스가 자신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실력 또한 뛰어난 마법사여서 맞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마법사였는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컨디션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ним파도라에게 벨라트릭스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리무스와 ним파도라는 마법사 세계를 지키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인 아이 테디 루핀은 외할머니인 안드로메다 통스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의 대부인 해리포터는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고 테디 루핀은 해리포터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테디 루핀은 엇나감 없이 훌륭하게 자랐는데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성격이 180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ним파도라 통스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모였습니다.